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3일 정오입니다. 우리 속담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내놓은 메뉴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미리 메뉴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독도새우가 나온다고 미리 선전을 했습니다. 독도새우? 일본에서 발칵했습니다. 어떻게 정상 간의 만찬까지도 이렇게 장난을 치느냐, 이런 문제가 일종의 외교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당국에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독도새우가 별도로 나온 게 아니고 잡채를 만드는데 도화새우를 거기 끼워 넣었으니까 새우 모습도 없었어요. 다만 도화새우를 청와대에서 선전하기를 이게 독도 근해에서 많이 잡힌다 해가지고 독도새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러니까 쓸데없이 일본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 장난이 그 뒤에도 계속되었죠. 그 이듬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이 만났는데 그 유명한, 이제는 악명이 높은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판문점 비핵화 선언이라고 하지만은 비핵화 사기극을 연출한, 그때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내놓은 청와대 측 요리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려가지고 김해의 유기농 쌀, 그리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을 기려가지고 소고기,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려가지고 민어, 이런 걸 내어놓았다고 또 선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밥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음식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꼼수는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오늘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 별세 13년이 되죠. 2009년 5월 23일의 일이니까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도식에서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권을 우파에 넘겨준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명박은 그래도 같은 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은 끝이 안 좋다 이건데, 마침 이번에는 그런 장난을 치지 않고 아주 정석대로 메뉴를 짰다고 합니다. 그걸 또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딱 지적을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하면은 일본에서는 우파 언론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아주 반공적이고 해서 우리 편이기도 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른 그런 매체인데, 그 점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반일 메뉴가 없었다. 이게 좀 농담인지 비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독도새우 이래 음식 끝에 마음 상할 일은 이제 없었다는 이야기죠. 21일 산케이 신문은 만찬 요리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출이다, 반일 메뉴가 없다 하는 것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손님 접대는 매우 상식적이었다. 지금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가 큽니다. 이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 공식 만찬 테이블에는 팔도 산채 비빔밥, 두부 완자탕, 미국산 소갈비 양념구이가 올라왔고, 디저트로는 쌀 케이크, 미국산 견과류, 오렌지 젤리, 국내산 산딸기,
배 등이 나왔고, 만찬주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 한국인 소유 와이너리의 다나 에스테이트에서 생산된 레드와인 바소가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미 간에 절묘하게 공동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산케이신문은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식으로 양념한 갈비구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와인이 나오는 등 한미 간 공연이 연출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산 송이죽, 산채 비빔밥 외에 미국산 견과류, 오렌지로 만들어진 디저트와 한국에서 식후에 즐겨 마시는 매실 주스도 나왔다면서 청와대는 먼 길을 오느라 고생한 미국 대통령의 피로 회복을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아주 편하게 들립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 정권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만찬에 한국이 불법 점거하는 다케시마의 한국 명인 독도를 따서 이름 붙인 새우 요리를 내어놓아 일본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2017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외무성, 주한 대사관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항의를 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까지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북한 문제에 한미일의 연대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밀접한 연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듯한 움직임은 피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 끝에 나라와 나라 간의 사이가 이렇게 틀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얻은 게 뭡니까? 이런 과거 청와대판 메뉴가 탁현민식 장난이라 하면은 이제 그런 장난 딱 그만하고 한미일 관계가 정상화되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의 민주국가가 뭉쳐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본을 자극하는 발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징용공 배상 문제라든지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 독도 문제라든지 역사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미일 동맹으로 대결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한미 관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그 가운데 있는 일본이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미일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점을 놓쳐요. 주한미군이 28,000명입니다만은 주일미군은 56,000명, 딱 그 2배입니다. 주일미군은 주 병력이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까지 포함하면 해병대, 해군, 공군입니다. 항공모함도 있습니다. 주일미군은 수백 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왜 있느냐? 한국이 6.25 때처럼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은 일본에 있는 이 병력이 한국에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 그 전방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 후방사령부는 바로 일본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일본과 우리가 척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고의적으로 한일 관계를 벌려가지고 그 목적하는 바는 한미일 동맹관계를 와해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파탄나는 것은 그대로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봉합 상태입니다. 이제는 봉합 상태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한일 관계가 준 군사 동맹 관계로 결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일 우호 관계는 미국이 중간에 들어 있으므로 한미일 동맹 관계라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한일 우호관계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어떤 나라든지 이웃 나라와 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